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원통쾌 감동 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저에게는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저와 아내는 운명처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문 배달원이었고 오후 6시 일을 끝내고 잠깐 눈을 붙인 뒤 돈을 벌기 위해 틈틈이 신문 배달을 하고 있었지요. 그때 배달 가던 빌라가 있었는데 그 빌라 앞에 한 여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던 겁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저기 죄송한데 집이 어디세요? 요 앞이세요? 이렇게 추운 날에 쓰러져 계시면 큰일 나요. 건물 안에라도 들어가 있기라도 하세요. 걱정돼서 그래요. 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 여자가 으악 하면서 토를 한 겁니다. 술을 진탕 먹어서 그랬는지 정신도 못 차리고 하다가 토를 한 거였더라고요. 그렇게 다 개어낸 뒤 정신이 좀 들었는지 연신 감사하다고 하며 인사를 하며 본인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다시 발걸음을 서둘러 신문을 배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집에 가서도 자꾸 그 여자가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슬픔에 빠져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여자의 표정이 자꾸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어딘가 애처로워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신문 배달을 돌리고 있는데 앞쪽 빌라에서 엄청나게 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앞쪽 빌라는 어젯밤 제가 만났던 여자가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정말 죽일 듯이 크게 소리 지르며 무언가 가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고 젊은 여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그만 좀 해. 제발 나 좀 그만 괴롭혀. 아빠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때릴 건데?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소리가 다 들려나왔습니다. 남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목소리로 엄청난 욕설이 함께 들렸고 무언가 넘어지고 퍽퍽 때리는 소리도 들렸지요. 무슨 일이지? 내가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괜히 오지랖 부리는 건가? 하고 망설이고 있었는데 그때 그 앞 빌라에서 펑펑 울면서 담요를 걸친 여자가 뛰쳐나오는 겁니다. 지겨워. 진짜 이 집구석 지겨워 죽겠어. 라는 소리와 함께요. 자세히 보니 어제 만난 그 술 취한 여자였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앞집에도 신문을 돌려야 하는데 곤란했지만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빠르게 신문을 들고 그 앞빌라에 가서 돌리고 나왔습니다. 앞빌라 뒤쪽 주차장에서 돌에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뒤쪽으로 가보니 그 여자가 자기 이마를 돌에 계속 박고 있는 겁니다. 피가 흥건히 묻어있을 정도로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서 재빨리 돌 사이에 제 손을 넣고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했지요.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제지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당신이 뭔데? 라고 하다가 제 얼굴을 본 순간 갑자기 펑펑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저는 당황스러워서 왜 그러시냐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힘겹게 말을 꺼냈어요. 어제 저 챙겨주신 분 맞으시죠? 감사해요. 제가 그때 술에 너무 취해서 인사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정말 죽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어서요. 사는 게 세상이 절 미워하나 봐요. 하면서 한탄을 하는 겁니다. 뭔가 안 좋은 느낌이 들면서 이 여자 가만히 냅두면 뭔 일이 날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저는 신문 배달하는 것도 까먹고 여자 곁에 앉아서 천천히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여자는 오랜 시간 동안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왔던 거였더라고요. 대학교에 진학하고 나서 돈 들어갈 일이 줄줄이 생기니 돈 때문에 아버지 그늘에서 벗어나지도 못하다가 가정폭력을 도저히 버틸 수 없어서 원룸이라도 마련하려고 몰래 알바를 하다가 걸렸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지막지하게 맞고 여자는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밖에서 술 마시다가 맴돌고 그러다 어제 제가 발견한 거였더라고요. 아빠 때문에 우울증약까지 복용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마음이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여자에게 말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장 가까운 가족이, 그것도 부모라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감히 제가 헤아릴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식한테 손 올리는 부모는 부모도 아니라고요. 지금은 아빠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기 힘드시겠지만 나의 삶, 자존감,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조금씩 돈 모아서 출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 번만 내 몸에 손대면 경찰 부르겠다고 말씀하시고 절대 삶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절 외할머니한테 버리고 가서 할머니 손에서 키워줬다가 할머니마저 돌아가시고 나서 고아처럼 살았거든요. 결이 다른 인생이지만 날 위하는 가족이 없다는 외로움은 무슨 느낌인지 알기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 꺼냅니다. 라고 하면서 위로를 해드렸어요. 배달하면서 중간에 먹으려고 안주머니에 넣어둔 따뜻한 두유를 꺼내 여자에게 건네주었고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아빠의 손에서 벗어나 훨훨 날아갈 그날을 꿈꾸라고, 웅크리지 말고 기죽지 말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헤어진 뒤 저는 계속해서 신문 배달을 이어나갔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다음 날도 한 달이 지나도 그 여자는 다시 볼 수 없었어요. 그렇게 배달을 하고 있던 중 눈이 펑펑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가로등 밑에 깃털 같은 눈들이 내리는 게 비추어지고 고요한 새벽이었어요. 여자가 사는 빌라 앞에 신문을 돌리기 위해 도착했는데 노란색 빛이 비추는 가로등 앞에 한 여자가 서 있는 겁니다.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지 머리랑 어깨 위에 눈이 소복히 쌓여있을 정도였지요. 저는 이 아심한 밤에 누가 저렇게 서 있나 하고 지나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기요 라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획 돌려서 그 여자의 얼굴을 확인했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여자는 저번에 만난 집에서 뛰쳐나온 그 여성분이었어요. 여자가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저 기억나세요? 저번에 주차장에서 이야기했던 저예요. 저 결국 그쪽 말 때문에 힘 얻어서 출가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당당하게 아빠 폭력 때문에 죽고 싶다고, 나가서 살고 싶다고 말하고 나왔어요. 당연히 아빠는 또 손들고 그러기에 바로 경찰 부르고 강하게 나갔더니 더 이상 저를 잡지 않더라고요. 덕분이에요. 학교 근처 원룸 잡고 살고 있는데 자꾸 그쪽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름이 궁금하고 뭐하는 사람인지 묻고 싶고 눈 감고 자려고 하는데 자꾸 떠오르고,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서 있으면 한 번은 마주치지 않을까 싶어서 기다린 거예요. 실례인 거 알지만 우리 연락하고 지낼 수 있을까요? 라는 겁니다. 저는 화들짝 놀랬지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기분 좋은 놀람이었어요. 저는 폭력에서 벗어나게 되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하며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서로의 마음을 어렴풋이 알게 된 게요. 그 이후로 저는 그 여성분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데이트를 하다가 여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씨가 곱고 이해심이 넓은 그녀에게 저도 반해버린 거였지요. 눈이 펑펑 내리던 고요한 새벽, 저희 사랑은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렇게 그 이후 꼬박 6년을 사귀었어요. 저는 학교에서 배운 기술을 살려 전기 제품 수리기사가 되었고, 여자친구는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복지사가 되었어요. 저희 둘 다 번듯한 직업을 갖게 되고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부모님이 안 계셨고 여자친구 또한 그날 이후로 아버지와 완전히 연을 끊고 남남보다 더 심한 사이였기에 저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게 되었어요. 그래도 여자친구, 아니 아내에게 이쁜 드레스는 꼭 입히고 싶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세상에서 가장 아내를 아름답게 보일 수 있게 하는 드레스를 빌려서 웨딩 촬영을 했습니다. 웨딩 사진을 끌어안고 기쁨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 내가 더 열심히 살아서 좋은 거 많이 해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투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정말 너무나 행복했어요. 부모님에게 버림받았던 저였기에 마음 한켠에서는 항상 사람과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이 있었거든요. 그런 저희 마음을 아내가 알아보고 아낌없이 사랑과 애정을 주었고요. 저도 아내가 불안감과 가정폭력 때문에 이따금씩 악몽을 꾸는 아내를 위해 매일 옆을 지켜주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부부는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결혼한 지 딱 1년 되는 날 저희 부부에게 천사가 오게 된 겁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 호두며 자시며 각종 견과류도 챙겨주고 입덧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내를 위해 레몬이랑 각종 과일을 냉장고에 꽉 채워놨어요. 그렇게 이쁜 공주님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육아휴직을 하고 아이를 돌보았고 저는 수리 업무가 끝나자마자 바로 집에 가서 육아 바톤 터치를 했어요. 아이가 태어난 지 15달이 지났을 때 애 엄마가 번아웃이 왔습니다. 아이 키우느라 와이프는 자신도 모르게 지쳤던 거였지요. 우울감을 호소하고 여자 인생 끝난 것 같다며 슬퍼하는 와이프를 위해 여행을 갔다 오라고 권유했습니다. 마침 와이프가 근무하고 있던 복지사 사람들이 휴가를 내서 배를 타고 여행을 간다길래 저는 애 나한테 맡기고 빨리 갔다 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아내는 싱글벙글하며 여행 가방을 챙기고 기분 전환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이 터진 거예요. 와이프가 타고 있던 배가 전복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사고 소식에 황급하게 사고 현장으로 갔어요. 바다 한가운데서 벌어진 일이라 저는 육지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들려오는 소식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구조대가 출동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출되었지만 와이프는 밤이 될 때까지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와이프와 함께 여행 간 복지사 사람들은 전부 구조되었지만 우리 와이프만 깜깜무소식이었어요. 그 다음날 수색이 계속되고 실종된 사람들이 물살이 흐르는 방향 쪽에 있는 섬 쪽에서 숨이 끊긴 채 발견되거나 했지만 끝끝내 와이프는 찾지 못했습니다. 애석하게도 사고 난 뒤 이틀 후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수색대조차 바다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더더욱 와이프를 찾기 힘들어진 거였습니다. 유일하게 발견된 거는 떨어진 섬에 있었던 와이프 신발 한쪽. 그 신발도 와이프가 여행 간다고 제가 백화점에 가서 이쁜 분홍색 신발을 큰맘 먹고 사준 건데 그 신발이 이렇게 발견될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내 없는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정말 한평생 흘릴 눈물은 다 흘린 것 같았습니다. 한평생을 아내만을 바라보고 일만 하느라 친구도 친지도 없었던 저는 모든 걸 포기하려고 했어요. 정말 그 병원 교목실에 근무하는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전 정말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장례식이 끝나고도 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틈틈이 전화해주시고 신경 써주시는 그분 때문에 겨우겨우 버틸 수 있었던 거였지요. 제 사정을 딱하게 봐주셔서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여러 군데 연결해 주셨고요. 저는 졸지에 갓난아이를 혼자 키워야 하는 호래비가 된 거였습니다. 너무나 막막했어요. 출장 수리 직원이었던 저는 아이를 업고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피덩이 같은 아이를 국가 프로그램에서 지원받는 돌보미 프로그램 도움을 받아 시설에 맡기고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가 유치원에 올라갈 때가 되자 저는 애가 엄마 없는 티 날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서툴고 투박한 손으로 딸 머리를 양갈래로 따주고 이쁜 옷만 골라서 입혀보냈습니다. 괜히 딸이 기죽을까봐 더 신경 쓴 것도 있었지요. 걱정과는 다르게 딸내미는 정말 씩씩하고 밝게 커주었어요. 다행히도 제 사정을 알고 주변 분들과 아내가 예전에 근무하던 복지사분들이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거의 품앗이에서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애 초등학교 들어가서 초경이 시작됐을 때는 와이프 동료였던 복지사분들께 물어 조심스럽게 제가 아빠로서 해야 할 일들과 태도를 배웠고요. 그분들도 제 딸을 정말 본인들이 딸인 양 잘 챙겨주었습니다. 아빠가 설명하기 곤란한 여자로서 꼭 알아야 할 예민한 부분들을 저 대신에 와이프의 동료분들이 가르쳐 주었고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 땡깡 한번 부릴 법한데도 의젓하게 아빠 속 안 썩인다고 공부도 열심히 한 딸은 중학교 올라가서 전교 3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워낙 동물을 좋아해서 수의사가 되고 싶어 했어요. 저는 아이가 혼자 밥해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되자 다시 집으로 출장 가는 기사일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저곳 가전제품에 문제가 있는 집으로 출장 가서 고쳐주는 일을 하며 살았죠. 무시받고 천대당할 때도 많았지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고 공부하느라 돈 들어갈 일 많은 딸 아이를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일하고 있던 중 어느 으리으리한 집에 밥통 서비스 관련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다른 지역으로 발령난 뒤 처음으로 가본 부잣집 동네에 있는 저택이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약간 위축되더라고요. 조심스럽게 집에 들어가는데 너무나 밝고 친절한 아이가 나오는 겁니다. 나이는 대학생, 많아봐야 20대 중반 같았어요. 밥통 뚜껑이 잘 안 잠기고 중간에 김이 새서 밥이 잘 안 된다는 문이었어요. 밥통을 뜯고 보니 위에 달려있는 고무 패드가 헐렁한 게 문제였더라고요. 그리고 안쪽에 이물질이 많이 껴서 제대로 상하부가 안 닦이는 거였고요. 그렇게 저는 패드와 청소를 갈고 수리를 해드렸습니다. 결제와 사인을 받고 나가려고 하는데 샌드위치랑 음료수 준비했다고 꼭 드시고 가라면서 챙겨주는 겁니다. 괜찮다고 굳고 거절했지만 엄마가 기사 아저씨 오면 꼭 챙겨드리라고 신신당부했다며 권유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식탁 앞에 서서 빠르게 주스를 들이키는데 제 눈앞에 사진이 보이는 겁니다. 그 집안 가족 사진으로 보이는 큰 액자에 그 밑에 있던 사진 목걸이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사진 목걸이 안에 있는 작은 사진을 보자마자 마시던 주스를 콱 하고 뱉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해에 걸려 캑캑대고 있는 저를 괜찮냐며 그 집 아들이 제 등을 두들겨 주더라고요. 저는 말했지요. 이 사진 목걸이 어디서 났어요? 이 목걸이 안에 있는 사진이 누군지 알고 있는 거예요? 라고 하자 그 대학생은 아, 이 목걸이요? 이게 사연이 있는 건데 말하면 좀 길어요. 제가 7살 땐가 아주 어릴 때 할머니랑 배를 타고 어딜 가고 있었는데 그 배가 전복된 거예요. 그때 저는 배 앞에 매점 간다고 할머니랑 떨어져 있었는데 갑자기 일이 터진 거죠. 사람들이 황급하게 구명조끼 입고 막 배에서 뛰어내리고 난리가 났는데 저는 그때 어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앙앙 울다가 바다에 빠진 거예요. 물 마시고 거의 정신을 잃어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저한테 수영쳐서 오더니 조끼를 힘겹게 벗어줬어요. 너라도 살아야 한다고. 아줌마는 괜찮다고 하면서요. 저는 앙앙 울면서 엄마 엄마 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아줌마가 힘겹게 물속에서 벗은 구명조끼를 입고 물속에 둥둥 떠 있었는데 구조대원이 와서 저를 건져두더라고요. 그때 그 구명조끼를 벗어주면서 아줌마 목구에 있던 목걸이가 조끼에 걸려서 딸려 들어왔고 제가 그 목걸이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충격으로 제가 몇 년간 말을 못했어요. 그러다 심리치료하고 회복되고 천천히 그 이야기를 가족들한테 꺼낼 수 있게 된 거였죠. 그때 저를 구해준 그 아줌마를 찾으려고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고 저와 부모님은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저희 가족 사진에 이 사진 목걸이를 걸어둔 거예요. 라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엉엉 울었어요. 알고 보니 우리 아내는 그때 함께 바다에 빠진 구명조끼가 없었던 아이에게 자신이 조끼를 벗어주고 바다에서 헤엄치다가 그렇게 실종돼서 영영 제 곁을 떠난 거였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그거 우리 와이프예요. 우리 와이프가 돌아가신 엄마랑 찍은 유일한 어릴 적 사진인데 그 사진을 목걸이로 만들어서 항상 걸고 다녔어요. 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꺽꺽대며 와이프의 그 사진 목걸이를 잡고 와이프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냐고 하면서요. 저는 뒤에 잡혀있던 출장 건수도 다 취소하고 얼빠진 채로 목걸이를 잡으며 울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대학생 아이도 정말이냐고, 그게 진짜냐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말하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님께서 집에 황급하게 들어오시고 그 뒤를 이어서 아이의 아버님께서도 들어오시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이의 어머님 아버님은 무릎을 꿇고 감사와 사과의 말씀을 전하며 연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와이프의 사망 이후로 홀로 갓난아이를 키웠고 지금도 힘겹게 살고 있다고, 이제라도 와이프가 좋은 일을 하다가 그렇게 떠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해진다고 하며 되려 그 분들을 위로해 주었네요. 와이프가 살려준 그 아들과 부모님은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귀인이라고 이 은혜를 꼭 갚고 싶다고 하며 연신 챙겨주려고 했고요. 제가 거절해도 그분들은 어찌나 완강하시던지 결국 저와 딸이 힘겹게 살고 있다는 걸 들은 그분들은 딸의 대학 등록금과 앞으로 들어갈 교육비를 전액 지원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본인들 명의로 된 아파트로 들어와서 살라고, 우리 아들 살려준 목숨값이 이거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꼭 은행을 갚고 싶다며 그렇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분들은 중견기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법인으로 부동산 사업도 크게 하셔서 굉장히 유복했던 집이더라고요. 덕분에 딸아이는 돈 걱정 없이 수의사를 향한 꿈에 정진할 수 있었고 끝끝내 수시로 한 국립대학 수의학과에 당당히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거는 아내가 살린 그 아들과 저희 딸이 둘도 없는 친한 동생 오빠 사이가 되었다는 거였어요. 세상에 저도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지요. 떠난 아내가 남겨준 선물이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정말 아내가 그렇게 떠나고 세상이 날 버린 줄 알았는데 역시 끝까지 살아봐야 아는 거였어요. 세상은 절 버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와이프가 세상에 남긴 귀한 사람들과 인연들로 우리 딸도 무사히 클 수 있었던 거고 저도 먹고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늘나라에 제가 가기 전에 와이프한테 떳떳하게 나 딸들이랑 열심히 살았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